내일까지 강원도에 최대 2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2년 전 태풍 피해를 입은 삼척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50동 넘는 피해 주택의 완전 복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 사용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강릉시와 주민들이 4개 수건 사업에 1,560억여 원을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척의 한 해변에서 수상 레저보트가 소란을 피우자 어민이 이를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어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에 오늘 밤부터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강원 남부 많은 곳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조금 뒤 밤 9시부터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집중돼 시간당 50에서 7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고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순간 풍속 시속 55km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은 2년 전 태풍 미탁의 피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공공시설 복구가 최근에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주택 피해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0월 초 삼척에 몰아닥친 태풍 미탁의 피해는 주로 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하천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이 중에 도로와 하천 복구가 공공시설 중에 가장 늦게 피해를 본 지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특별히 피해가 심했던 원덕 신남마을과 근덕 초곡마을은 침수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 배수로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개선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운데 격벽이 있는 2년, 3년 안거로 돼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나 흙이 막혀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 계획에서는 격벽을 없애고 한 통으로 1년 안거 박스로 개량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오더라도 원활하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상류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배수로를 막은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방댐을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삼척에 피해를 입힌 지방도로와 하천은 125곳, 이걸 복구하는 데만 77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 복구가 모두 마무리된 것과 달리 주택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너지거나 토사가 들어차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못쓰게 된 주택은 삼척에서만 53채나 됐습니다. 복구를 포기하거나 기존 주택 매입을 빼고 45가구가 주택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9가구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컨테박스잖아요. 네. 오시면 집 3개인데 방이 여기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편하다고. 삼척은 태풍 미탁에 이어 지난해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미탁보다는 피해가 덜해 1년여 만인 9월 말에 공공시설 복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원도 9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13명이 추가됐고 원주에서는 일가족 등 9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동해와 속초, 고성에서 각각 2명씩 발생했습니다. 태백, 홍천, 하천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해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494명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ECT가 추진하는 망상 제1지구에 필리핀 LCS그룹이 참여하는 1억 달러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오전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와 해외 투자자 LCS그룹, 한국투자증권, 현대자산운용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CS그룹은 필리핀 재계 13위권 기업으로 부동산, 광산, 운수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망상 1지구의 주거, 상업, 리조트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미화 100만 달러 투자 신고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강릉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1,564억 원에 달합니다. 일종의 보상금 개념인데 이 사용처를 놓고 강릉시와 주민들 사이에 진통을 겪다 드디어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주로 인근 주민들 수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강릉시 ITS 컨벤션 센터 건립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3년 3월 준공되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현재 공정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력 기반 시설이지만 기피 시설인데다 건설 과정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발전소는 특별 지원금 1,004억 원과 상생 지원금 560억 원 등 모두 1,564억 원을 강릉시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 사용처를 놓고 기반 시설을 마련하려는 강릉시와 소득으로 연계하려는 주민 간의 이견이 커지면서 지난 2019년 이후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벌였지만 합의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논의 3년 끝에 강릉시와 3개 주민단체 간의 사용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도 7호선에서 안인 삼거리로 진입하는 도로 확장에 450억 원,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에 110억 원 등 지역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시비도 일정 부분 투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 낙후된 남부권 균형 발전과 강릉 전체 미래에 이 자금이 쓰이게 될 것으로.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이나 기반 구축 사업에 444억 원을 쓰기로 한 것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소득 증대 사업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강릉시가 쓰는 부분, 또 강릉 시민을 위해서 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강릉시가 적극 노력을 해서 써야 되고. 하지만 교통박람회라 불리는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컨벤션 센터 건립에 560억 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안인 삼거리 진입로 건설이나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건립은 원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기반 시설이라는 점도 향후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삼척의 한 해변에서 제트스키 7대가 무리를 지어 질주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도 위협을 가해 마을 주민이 항의를 하러 나섰다가 이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주위를 대여섯 척의 레저보트와 제트스키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선 위에 오른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자 어민이 몸을 휘청이며 쓰러집니다.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야, 때리면 야! 주먹질이 몇 차례 더 이어진 뒤 남성은 수상 제트스키로 옮겨 탔지만 제트스키들은 이후에도 육지 쪽을 살피며 어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좀 멀리 가서 해저인데 왜 여기 가에서 하느냐 했더니까 배 올라와서 뭐 멱살을 꺼들고 때리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제트스키 7대와 보트 등이 강원도 삼척 갈람 해변 앞에 왔습니다. 이들이 해변 바로 앞에서 무법자처럼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시끄러워서 진짜 전화도 못 받을 정도야. 뭐 7, 8대가 돌아치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갔죠. 당시 해변에는 100여 명의 피서객이 있었는데 제트스키가 바로 옆까지 다가와 위협하자 해경에 신고도 했습니다. 옆에 사람들 스노클 하고 있는데 지네들이 무슨 똥배짱이라고 저러고 있냐고. 못됐네, 저 사람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40분가량 제트스키 일행을 제지했지만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라 이들의 접근을 막을 규정은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안전 계도 조치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경이 철수하자 다시 소란이 시작됐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해경은 폭행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질주하는 동력 수상 내적기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 소방 차량의 출동 시간은 매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효과를 보고 있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춘천 후평 사거리. 소방차가 소방서에서 춘천 시내로 출동하는 길목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신호등이 바로 빨간불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구급차와 펌프차가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소방 차량의 GPS 정보를 확인하고 작동한 겁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달려있는 교차로에서는 소방차가 올 때 갑자기 신호가 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주와 동해 일부 교차로에 설치됐고 올해 춘천소방서 인근 7곳을 포함해 속초, 삼척, 태백 등 강원도 18개 교차로로 확대됐습니다. 시범 설치된 곳에는 소방 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 43초가 단축됐는데 소방관들은 1분 1초가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방 차량이 계속 연속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행 신호를 계속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통과해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 소방관들도 안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가 47건에 달합니다. 신호를 저희가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직은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우선 신호 시스템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땅이 넓어 출동 시간이 길어지는 강원도 특성상 시내 구간뿐만 아니라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곽 지역 골든타임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와 동해시 LS전선이 오늘 LS전선 동해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맺고 초고압 해적 케이블 신규 생산시설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LS전선은 2023년 말까지 송정 일반산업단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해 초고압 해적 케이블 4공장과 172m 높이 전력 케이블 생산타워를 건설해 세계 해적 케이블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 지역에는 100개 이상 신규 일자리와 연간 10억 원 이상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해적 광케이블 생산시설 등의 연관산업 추가 유치를 위해 LS전선의 송정 일반산업단지 시유지 5만여 제곱미터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51회 강릉예술축전이 다음 달 14일까지 강릉 아트센터 일원 등에서 시각예술은 거리두기로, 공연예술은 비대면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문인협회 시화전과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은 다음 달 5일까지, 화해협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 미술협회 정기전과 목포시 미술작가와의 교류전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집니다. 연극협회 연극은 작은 공연장 단에서 개최합니다. 또 음악협회, 영화인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공연은 모두 비대면 공연으로 열려 유튜브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석탄공사 후임 사장에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동욱 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석탄공사 측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9월 2일 퇴임하는 유정배 사장 후임으로 원 전 서울청장과 김 광산노조 위원장 두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선은 유정배 현 사장이 퇴임하는 9월 2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누리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은 연간 1,300명이 넘고 쉼터 거주 청소년도 40명이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인재육성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명에게 50만 원씩 연간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내년에는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강원도 고속도로 통행량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32%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차 대유행에도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7월 중순부터 통행량이 늘어나 8월 첫 주 하루 평균 47만 대가 이동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 강원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최근 5년 피서철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양양군이 서핑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인구 해변 인근 오수관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양양군은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굴이 이뤄 노후화된 관로 330m를 교체하고 맨홀 1개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처리 기반 시설이 개선돼 인구 해변 생활하수 처리와 수질 개선 등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척시는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 통의 전화로 간단하게 출입 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080 안심콜 서비스 사업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